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반도체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잘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디지털청 1000명 체제로 웹 3.0 추진 등 4,950억엔 계상. 일본 디지털청은 인원을 1000명으로 늘림과 동시에 웹 3.0 등을 추진하면서 올해 예산을 4,950억엔으로 책정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또 해먹기 위해서 쓸데없이 뭔가를 버리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돼도 책임지지 않는다. 마이넘버 포털, 면책사항의 의문 속출, 고노디지털상의 답변은 일본 디지털청의 가장 황당한 행동은 정보 유출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이용규약 23조, 손해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디지털청은 마이넘버 포털 이용규약 23조 면책사항에서 디지털청은 본 시스템을 이용 및 이용할 수 없음으로 인해 시스템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마이넘버 카드 소지자 개인정보를 외부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다. 디지털청의 필요에 의해서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언제라도 이용 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마이넘버 카드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신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노 디지털상은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감에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 마이넘버 포털의 이용 규약은 민간 서비스 이용 규약과 비교해도 매우 일반적인 것으로 특수한 요소는 없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예를 들어 지진 등의 재해 시에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룰이라고 생각한다.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준 결과 그것이 악용되는 때가 있어도 디지털청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스스로 주의할 것을 이용 규약을 통해 말씀드린 것이다. 일반적 이용 규약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라며 강조했습니다. 일본 디지털청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동안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잃어버린 반도체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결실은 TSMC 공장 유치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TSMC의 쿠마모토 공장은 한창 건설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1조 1000억엔, 하나 약 10조 5천억 원 가운데 일본 정부가 40%가량인 4760억엔, 하나 약 4조 5천억 원을 보조합니다. 일본에서 예전엔 볼 수 없었던 외국 기업에 대한 파격 지원입니다. 이 현장은 TSMC와 일본의 소니, 자동차 부품업체 덴소가 출자한 자회사 JASM이 건설 및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맞은편 5분 거리에는 소니의 반도체 전문 기업인 소니 세미컨덕터 솔루션 공장이 있고 10분 정도 더 가면 세계적 반도체 장비 업체인 도쿄 일렉트론 큐슈의 공장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TSMC 공장이 완성되면 이곳 일대가 일본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완성되는 공장에서는 12에서 28나노 시스템 반도체를 월 5만 5천 장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10나노 미만의 최첨단 반도체는 아니지만 일본 내 수요를 만족하는 반도체의 국내 생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가 만든 40나노가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성능 좋은 반도체였습니다. 새 공장에는 대만 TSMC 본사에서 파견되는 기술자 320여 명, 소니그룹 200명, 신규 경력 채용 700명 등 1700여 명이 일하게 됩니다. 연간 업계까지 합쳐 현내에 7500여 명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 정부는 TSMC 공장을 유치해 수출보다는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올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쿠마모토 대학은 지난해 4월 반도체 연구 교육센터를 만들었고 내년에는 반도체 제조와 공정 관리 등을 가르치는 학부도 새로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말 황당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소니, TSMC, 쿠마모토 반도체 공장, 대만인과 일본인의 대우 격차, 일본은 쌍 공장으로 전락했다. 대만인과 일본인의 임금 격차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TSMC는 일본에 두 번째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공사 중인 제1공장에 옆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기대감이 더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마모토에 위치한 제조업체들은 반도체 인재의 장래성이 불투명하다며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임금에 있습니다. 대만인과 일본인의 임금이 현저히 크게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TSMC가 2022년 9월 채용 설명회에서 발표한 월급은 하나 약 43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인재 확보를 위해 높은 임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쿠마모토 TSMC 공장의 현실을 기사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TSMC 쿠마모토 공장 채용 계획에 따르면 올 봄 대졸 초임은 28만엔, 현내 시세보다 40% 높다. 현내나 인근현에서 인재 획득 경쟁이 격화되어 임금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라며 설명한 기사는 TSMC는 애초에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서 일본에 공장을 짓는다고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만인은 430만원을 받는데 일본인은 280만원을 받습니다. 이것도 다른 것보다 40% 높게 받는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일본 쿠마모토 TSMC 공장은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토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키오시아, NTT, NEC, 덴소, 미쓰비시 UFJ 은행 등 일본의 주요 대기업 8사는 한국과 대만을 따라잡겠다며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 및 생산하는 법인 라피더스를 설립했습니다. 설립 당시 각사로부터의 소액 출자 이외에도 일본 정부가 라피더스에 700억엔 규모의 지원금 지급을 의결했고 향후에도 전폭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아직 생산 기술이 설립되지 않은 이 나노급 반도체를 2027년부터 양산할 계획이고 하나 약 48조 원을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홋카이도 치토세 공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본 대기업들이 힘을 합쳐 엄청난 비용을 들여 반도체를 생산한다는 것에 일본 내에서는 기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올라온 라피더스 모집 공고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나노세대의 최첨단 반도체 양산을 실현하는 개발 엔지니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근무지는 도쿄 또는 미국 뉴욕주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27만 1000엔 이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월급으로 대충 하나 약 27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요구사항을 보면 고졸 이상으로 실무, 연구 등의 경험자 3년 이상 또는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상, 이어서 반도체 전반, 차세대 디바이스, 회로 설계, PDK, 시뮬레이션 기술 전문성, 토익 600점 이상 혹은 동등한 어학 실력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TSMC의 일본 진출은 싸구려 하청에 불과하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기업도 믿을 수 없이 낮은 임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재들을 모아서 과연 세계 최초 2나노 반도체 생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1999년 일본 정부 주도하에 NEC, 히타치 제작소, 미쓰비시 전기의 메모리 사업부가 모여 엘피다 메모리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엘피다는 2012년 파산했고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인수됐습니다. 엘피다에서 실패한 이들 기업은 2003년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 르네사스를 설립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번 라피더스도 회의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국내 커뮤니티의 반응을 보면 그 분위기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2나노 세대의 최첨단 반도체 양산을 실현하는 개발 엔지니어, 최저임금, 저 스펙에 왜 2,700 받아? 환율 때문에 2,600도 안 됨, 세금도 엄청 많이 냄, 돈을 어디다 다 쓰려고? 누군가의 주머니가 호로록 꿀꺽 하겠지? 아니 박사급 이상의 인력을 한국 족소 수준으로 주는 건 뭐냐? 저기서 뉴욕주에서 근무도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뉴욕주에서 집 렌트 겨우 할 수 있는 금액임.